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발 강달러가 돌아왔습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하면 좋을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ETF 쪽에 우리 출연하시는 패널분들은 다 이렇게 보면 말씀들을 잘하셔. 우리 정 부장님도 보면은 예. 감사합니다.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돈도 되게끔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이렇게 꼴찌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는 계속 우리 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ETF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와중에. 네, 일단 뭐 안타깝게도 지금 증시 자체는 국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열심히 달렸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어찌됐든 간에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ETF 시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또 주도하는 테마는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다음 주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을 향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익률 동향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일주 수익률 탑10 ETF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좀 뭐 지난달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중국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중국 시장이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아시다시피 지금 9월 말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 통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경절 연휴 동안에 급등을 하다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좀 상승폭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1위에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ETF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 2, 3, 4위는 동일한 지수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천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소형 테크 관련 종목들 50개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 50 지수로 구성된 상품이 수익률 상위에 올랐고요. 그 외에도 지금 중국 뭐 차이나 태양광이나 뭐 차이넥스트 그리고 차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10위 안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의 가장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 또 중소형주 위주로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수익률 7위에 올라 있는 에이스 KRX 금현물 그리고 10위에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그래서 금 관련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아시다시피 금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 관련 상품들도 수익률 상위에 좀 올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연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좀 주로 매수를 하셨나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방향성이 좀 없을 때는 보면은 저희 1위 위에 보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이제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레버리지나 고버스 상품들이 좀 상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특징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항상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 뭐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미국 30년 관련된 상품들이 개인 순매수 상위에 좀 올랐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뭔가 해외 자금 유입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편입되는 시점이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한국 국고채 ETF 투자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이 WGBI 발음이 네. 좀 어려워요. 네. 뭐 채권 시장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윅비라고 읽으시더라고요. 윅비, 네,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발표가 됐죠. 저희가 WGBI에 포함이 되게 되었고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역사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흔히 그 주식시장에서 MSCI 선진국 지수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직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머징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채권의 선진 시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기재부에 따르면 WGBI를 추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가 한 2.5조 달러 됩니다. 네, 그럼 한 3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11월에 편입되는 비중은 약 2.2%입니다. 2.2%고 우리나라의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약 75조 원 정도의 뭉칫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11월부터 이제
그 단계적으로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희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WGBI 편입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인데 보통 이제 그 WGBI에서 구성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를 위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고채 10년에 실질 만기라고 하는 듀레이션이 한 7.3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WGBI의 듀레이션이 7.2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상품 일단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제가 말씀드린 한 7.5년 정도 되기 때문에 WGBI의 벤치마크와 거의 유사한 듀레이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요 국고채 10년 ETF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뭐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국고채 10년이 순자산이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한 4,7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국고채 10년 ETF이고 이에 대한 수혜를 좀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보면은 좀 더 공격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 10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수익률을 레버리지 차원에서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국고채 30년 관련된 ETF들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도 히어로즈 국고채 30년 액티브 ETF 나와 있는데요. 이 30년의 듀레이션은 22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채 10년에 한 3배 레버리지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WGBI 편입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레버리지가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뭐 가장 간편한 개념이 만기가 길면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게 지렛대 원리 비슷해서 만기가 길수록 이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조금만 오르든지 내려도 수익률이 확 변하잖아요. 그죠? 네. 예. 저거는 이제 금리가 내리면 이제 대박인데 금리가 오르면은 지금 아까 1개월, 3개월, 뭐 1년 해서 수익률이 다른 걸 보여주셨습니다만 지난 9월에 FMC에서 B컷 50bp 금리 인하했다고 채권 살 땐가 보다 했어. 그때쯤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수익률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전까지 기대 심리가 반영됐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었고요. 실제 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는 금리가 좀 올랐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를 발행을 하는 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그러면은 10년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듀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7.5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 내려가면 한 7.5%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이따가 또 시간에 쫓겨서 또 마저 못 물을까 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리츠 쪽에 다뤄주시겠다고 했는데 자 금리 인하기에 돌입했다. 그렇다면은 뭐 부동산 쪽도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제 일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리츠 ETF도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지금 이거 뭐 제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까? 네, 정확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요? 네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자산입니다. 네. 주식은 경기 선행 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리츠가 무조건 좋다. 이거는 틀린 말인데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가 경착륙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는 부동산 투자를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그때는 됩니다. 부동산도 힘들죠. 네, 그때는. 왜냐하면 부동산은 월세 수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관점인데 근데 지금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대비해서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던 상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금리를 좀 정상화하자라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에 대한 진단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으로 지금 리츠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전망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발맞춰서 또 일단 미국 리츠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리츠 시장은 글로벌리 60% 이상을 지금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일단 리츠라는 자산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 회사고요. 일부는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일부는 차입을 해가지고 대출 같은 걸로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약 90% 정도를 의무적으로 좀 배당하도록 하는 게 리츠라는 자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조달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수익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뭐 침체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슬로우다운 해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평화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네. 뭐냐면 그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제 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 자산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과거 데이터를 저희가 뭐 1995년부터 2001년, 2007년, 2019년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이 리츠예요, 리츠.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채권이 그 다음으로 올랐고 요 정도 순서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나 사이클에는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리츠는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츠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정부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츠 활성화 대책을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또 국토부에서 6월에 이제 리츠 활성화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일단 리츠 투자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관련 ETF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고요. 일단 화면에 나온 거예요? 네, 화면에 나온 이제 ETF들인데요. 네.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이고요. 2019년에 상장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품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우리 국내에 상장돼 있는 15개 리츠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이 한 16% 정도 좀 가장 높게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인데 사실 왼쪽에 있는 상품과 거의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맥쿼리의 비중이 약 25%로 압도적으로 좀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도 지금 리츠 관련된 종목이 상장이 돼 있는데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인데요. 종목명에 보시면 이지스라는 종목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데 리츠 관련돼서 저희가 투자 자문을 받고 있고 이게 액티브로 운용되다 보니까 일단 성과가 이 4가지 상품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년 기준으로 약 18% 정도 수익이 났고 본 상품에는 이제 그 맥쿼리 인프라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순수 리츠 위주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단때는 앞 페이지에는 뭐 0.08, 0.09%인데 총 보수가 네. 키우면 뭐 믿고 이렇게 0.3%나 받으십니까? 저희 이게 액티브다 보니까 액티브라서? 아무래도 보수는 조금 높지만 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좀 안겨드리겠다는 관점에서 그래요? 저희가 보수는 좀 높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좀 좋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